예, 이번 강의에서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영어의 펀, 영어의 말장난, 영어의 재치, 이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머러스한 겁니까? 말이 기교랄지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요. 전번 시간은 동음 이어를 이용한 유머러스한 말의 표현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말라프라피즘, 이 영어의 그 말의 실수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어느 문화권이나 말의 실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의 실수를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주로 작가들이 고의적으로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단어의 의미의 혼란이랄지 발음의 혼란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실수한 경우가 있게 되죠. 우리말에도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말 실수. 특히 뭡니까? 이 고사성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금상첨화랄지 금상첨화를 금상천하로 한다거나 중마고우를 중마교우로 한다거나 상전벽해를 상전변해로 한다거나 이와 같이 어느 한 순간의 그 착오로 의해서 의미가 분산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되는 건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성어. 우리나라에서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그 같은 말의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어에서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아모르 파티 같은 경우는 라틴어인데 사랑해 이런 발음 같은 걸 잘못한다거나 철자를 잘못 쓴다거나 뭐 아모르 페이트랄지, 그다음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인생의 최대 정점을 달았을 때 일종 경고, 겸손하라. 그런데 메멘토 모리인데 모멘토 모리를 할지,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단어의 철자에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이런 경우도 발음이 틀리다거나 철자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말의 실수는 아주 일반적인 그 현상이 되는 것이죠. 저희 이제 유학생을 할 때 이제 유학생들이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되면은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외국 유학생 부부한테 음식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김치랄지 뭐 찌개 같은 걸 할지 뭐 불고기 같은 거 먹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대단히 음식이 훌륭하다. 그럼 그때 남편이 말이죠. 내 마누라가 굉장히 좋은 쿠커이다. 나이스 쿠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훌륭한 요리사이다 그 말을 썼는데, 사실 요리사는 쿠커가 아니고 쿡이죠. 쿡, C-O-K.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teacher, 이 R이 붙어야만이 사람이기 때문에 쿡이 아니고 쿠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사실 쿡이 요리사고 쿠커 하게 되면 주방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마누라가 그냥 뭡니까? 소뚜껑 운전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같은 것이 많이 그 커먼 미스테이크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한국에서도 말을 할 때 하마터면 살 뻔했다, 하마터면 살 뻔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살 뻔했다 변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빨이 말 사이로 샌다. 그게 아니고 사실상 말이 이빨 사이로 새는 건데 이빨이 말 사이로 샌다.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 실수로 나온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전략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학생 커플들이 모였습니다. 유학생 커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뭐 돈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콘돔을 사가지고 같이 나눠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맥상 보니까 콘돔이 아닐 것 같거든요. 콘도미니엄, 콘도. 휴양지에 있는 뭡니까 아파트를 사가지고 같이 나눠서 활용하자 이런 뜻인데, 그 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그 순간 콘도가 아니고 콘돔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일순간 이상해지면서 결국 웃고 말았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영어를, 외국 사람은 영어 할 때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랄지 영어권 아닌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 영어를 할 때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발음하고 영어 실력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실수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가슴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당신에게 보내고 싶다. 근데 이게 말이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순간
순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from the heart of my bottom. 이렇게 되면은 나의 bottom, 엉덩이의 중심 부분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한다.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말 실수. 이것은 이제 이러한 경우는 고의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순간적인 그 찰나, 순간의 랩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rise 있지 않습니까? rise 이죠. 머리엔 이 같은 건데 rice는 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니까 라이스를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로티가 되는데 이레티라는 것은 뭐 별난 사람 그런 건데 에로티가 하게 되면 성애의 전혀 뭐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순간적인 어떤 그 혼미한 상태에서 컨퓨전이 해가지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명 같은 경우도 말이죠. I have diarrhea. 나는 설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diarrhea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실상 영어권 영어에서는 말이죠. loose bowel 이런 말 쓰게 됩니다. loose bowel. 이 loose 헐거로운 bowel 장 이 말이거든요. 헐거로운 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설사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설사. 그런데 이 loose bowel이 아니고 loose bowl 이렇게 발음한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bowl은 이 종지기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oose bowel 이게 맞는데 설사 loose bowl 하게 되다 보면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영어가 이제 굉장히 동의어가 많게 되고 철자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uppository of knowledge 하게 되면은 지식의 원래는 이제 지식의 보고, 지식의 저장소, 뭐 도서관 같은 걸 지칭할 때 지식의 저장소 할 때는 repository of knowledg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suppository of knowledge 나오게 됩니다. 포지토리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suppository는 이 저장소가 아니고 좌약, 학문에 약을 넣는 좌약 있지 않습니까? 그 좌약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좌약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너무 커먼한 그런 그 미스테이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ortend, 그 다음에 pretend.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호모님 같은 경우인데 전조가 되다. 이것은 뭐뭐 한 척하다, 인체하다. 그래서 이런 순간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주 좀 복잡한 양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있는데요. stature. 이건 statue는 동상이죠. 동상.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이죠. statue고. 그다음에 stature. 이것은 키란 뜻이죠. 키. stature. 그다음에 statute. 이것은 뭡니까? 법령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혼론이 많이 돼요. stature, statute. 이것이 동상, 키,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뭔가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큰 키를 가졌다. 이렇게 했을 경우, impressive stature 해야 되거든요. 아주 놀랄 만한 큰 키,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큰 키를 가졌다 할 때, impressive statu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impressive statue 해야 돼요. statue. 바로 놀랄 만한 동상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동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임프레시브한 스태츄를 가지려면은 죽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이 세워졌을 때 그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커다란 키, 아주 놀라운 키에 감동을 받았다 할 때는 임프레시브 스태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태츄가 된다 이것이죠. 이런 것은 아주 의식하지 않고 영어권에 태어나가지고 영어가 마더통으로서 의식하지 않고 막 나올 때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외국에서 뭡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경우는 항상 범하게 되는 미스테이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애교로 볼 수 있겠죠. 애교로요. 그런데 크리티컬 순간에 애교가 아닌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말 실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영어에서는 이 말 실수를 뭡니까? 멜라프로피즘 이런 말 쓰게 됩니다. 멜라프로피즘, 말 실수. 이제 실수인데요. 이 말 실수를 영어로 블런더라고도 하고, 랩스, 실패, 실수 이런 말 쓰게 됩니다. 랩스, 실패, 블런더, verbal blunder, V-E-R, verbal blunder, 말의 실수 이런 뜻이 되게 되는데요. 영어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특히 그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작가들이 고의적으로 쓰인 경우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성급한 성격이랄지 섹스피어 뭐 폴스타프랄지 그다음에 도급이랄지 그다음에 보니까 많은 작품 속에서 성미 급하고 급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묘사할 때 이런 말 실수를 많이 넣게 되는 것이죠. 작가들이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멜라프로피즘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기호를 갖게 되는데요. 1770, 18세기에 리차드 셔리단이라는 사람이 The Rivals라는 작품을 쓰는데 극인데요. 희극이에요. 희극인데 거기에서 나온 여자가 미세스 멜라프로프. 여자 이름이 멜라프로프입니다. 근데 이 멜라프로프 여사가 작가에 의해서 고의적인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희극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문구죠. 이 부인이 한 말인데 He is the very pineapple of politeness. He is the very pineapple of politeness. 그는 정중함, politeness, 정중함의 파인애플이다. 의미가 안 맞췄습니까? 그래, 보니까 He is a very fine example of politeness. 그 정중함의 고귀한 아주 완벽한 모범,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fine example이 파인애플하고 비슷해, 발음이요. 순간적인 찰나에 의해서 여기가 뭡니까? 랩스, 말실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died of an overdose of wedlock. After his death, his career suffered a dramatic decline. 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오버도우스라는 것은 뭡니까? 과용해가지고, 과용이죠? 과용해가지고, 무슨 과용? 웨들록. 이 웨들록은 결혼이거든요. 결혼을 과용해가지고 죽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경력은, 그의 명예는 급속도로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네. 여기서 이제, died of an overdose of wedlock. 결혼을 과용했다. 여러 번 했다 이것이죠. 하도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명예를 안고 남게 됐다 이랬는데 사실 웨들록이 아니고 햄록입니다. 햄록. 이건 동미나리, 독이에요. 동미나리. 예, 동미나리를 과용해가지고 죽었다 이것이죠. 예, 사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동미나리를 과용해가지고 죽었다. 그 후로 그는 뭡니까? 그의 경력은 야같이 디클라인했다. 그런데 이 햄록인데 웨들록을 잘못 넣어버린 것이죠. 이 순간적인 햄록과 웨들록 이 사이에 호모폰 발음과 철자의 유사한 점, 의미는 틀리는데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미스테이크, 랩스, 블런더하고는 말 실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 will whet your appetite. 김치는 당신의 기호, 풍미, 맛을 망쳐버릴 것이다. whet, 적게 하다, 혹은 망쳐버리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요. 당신의 풍미, appetite, 풍미를 whet, 적게 해버린다. 풍미를 적게 해버렸다. 풍미를 떨어뜨리다, 망쳐버리다 그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wet가 아니고 wet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두 발음이 너무 비슷합니다. WH가 들어있는데 사실 H가 발음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wet 되는데 이 wet란 것은 풍미를 돋우다예요. 반대로 풍미를 돋우다. 음식 맛을 돋우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김치는 그대의 뭡니까? appetite, 식성을 더 드높일 것이다, 돋울 것이다 할 때 wet를 내야 되는데 WT를 넣게 되면은 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식성을 망쳐버릴 것이다.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이해가 되는데요. He won the game by a hair's breadth. 그런데요, 그는 게임을 이겼다. by a hair's breadth 하게 되면요, 아슬아슬한 찰나, 아슬아슬한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원칙 이게 맞습니다. hair's breadth. hair's breadth. 발음이 다 거의 같아요. hair's, breadth. 철자가 틀리죠. 이건 D가 들어있고 I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hair, 머리카락의 간격. 이 한 올 머리카락의 간격은 극히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로 게임에 이겼다.
won the race by a hair's breadth.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이 간발의 차로 이겼다. 그죠? 뭡니까? 친구가 차를 모는데 전봇대를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히팅, 충돌하는 것은 면했다. 할 때도 by a hair's breadth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hair는 토끼죠. hair는 토끼. hair 토끼예요. 그 다음에 이 breath, 여기는 breath는 숨이죠. 한숨 아주 숨. 그러니까 이것을 he won the game by a hair's breadth. 이 첫 번째 일로 하게 되면은 그는 토끼의 숨으로 이겼다. 토끼의 숨만큼 이겼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미가 안 맞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he won the game by a hair's breadth. 한 올의 넓이의 차이만큼으로 이겼다. 아슬아슬하게, closely, 그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발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글을 쓸 때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요. 말라프라피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그 복싱 선수 마이클 타이슨과 레나드 루이스인가요? 이 루이스의 세계 복싱이 있었습니다. 세계 헤비웨이트 챔피언. 거기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이 타이슨이 지게 됩니다. 져요. 지니까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소견을 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이틀을 뺏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이클 타이슨이 한 말이 I might fade to Bolivian 합니다. I might fade to Bolivian. 볼리비아 나라 국가 이름이었습니까? 볼리비아. 나는 아마도 fade to 볼리비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희미해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약간 말이 안 맞아요. 그래, 원 의미는 I might fade to oblivion. oblivion. 망각이죠. 예. 망각. 내가 이제 타이틀 졌으니까 나는 아마도 사람들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oblivion을 써야 되는데 타이슨이 순간의 혼동에 의해서 볼리비안을 쓰게 된 것이죠. 뭔가 올리비안, 볼리비안, 보비안 뭡니까? 예, 리비안 같거든요. 순간적인 찰나에 혼돈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말라프로피즘은 이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정치권에서요. 여기 이제 그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로 아주 논란을 많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로. 그래서 이제 보수당 컨서버터리 파티에서는 이 브렉시트를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의 차이 있어가지고 이 컨서버터리 파티 내에서도 논란과 분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웰시의 앤드류 데이비스라는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그 지역의 뭔가 정치인이 이제 그 컨서버터리 그 파티 보수당 파티에 있어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컨서버티브 파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 격려하는 겁니다. To make breakfast a success. 우리의 뭡니까? 브렉파스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자. 이거거든요. 아침 식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브렉시티. 네. EU 연합에서 탈퇴하는 거. 브렉시티를 성공적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인데 이 브렉시티 대신에 브렉파스트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 브렉파스트, 브렉시티 이 비슷한 단어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의미를 잘못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일하면 뭡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리차드 페리라는 미국의 그 정치가가 한 번은 말이죠. 이 각 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 중요성, 주의 자치권이랄지 민주주의 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말하게 되면서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Perry describes states as laboratories of innovation and democracy. 자, 그대로 하게 되면은 혁신과 이노베이션, 이것은 혁신입니다. 혁신과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그죠? 그러니까 각 주들은 혁신과 민주주의의 레버토리스 하게 되면은 이게 화장실 된 겁니다. 이 각 주들을 혁신과 민주주의의 화장실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건 사실 어떻게 혁신과 각 주들이 혁신과 민주주의의 화장실이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보니까 이 레버토리스를 레버토리하고 혼동하게 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좀 그렇게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레버라토리가 바로 랩이죠. 랩. 실험실, 연구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혁신과 민주주의의 연구소, 각 주들은 그런가 혁신과 민주주의의 연구소, 예, 그런 것들, 실험하는 곳들, 그러한 곳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연구소 대신에 레버토리, 화장실 돼버린 것이죠. 발음이 어려워요, 사실. 레버토리라는 것은 레버토리는 화장실이고 레버라토리라는 것은 랩, LAB, 연구실, 실험실 그런 거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정치가들이 혼란을 많이 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글로 쓰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외국인하고 대면하면서 말을 할 때 이 동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가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동의어 현상은 사실 시노님스 이 고대 영어부터 앵글로 삭슨어부터 동의어가 너무 많게 됩니다. 둔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어가 발달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동격이 이 초기의 고대 영어 쓰임부터 중세 영어를 거쳐가지고 근대 영어, 현대 영어 오게 되는데 이같이 이 동의어가 굉장히 발달되는 것이 바로 영어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아주 다양한, 이 고대 영어는 웨스트 저머니, 앵글로 삭슨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066년에 노르만 콘퀘스트에 의해서 로망서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북구에 바이킹족이 침입해가지고 바이킹 언어에 접촉해가지고 바이킹 언어가 또 발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노르만어, 먼저 바이킹어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노르만어. 이와 같이 굉장히 유럽의 또 고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이 많은 단어들이 영국에 유입에 들어오다 보니까 동의어가 발달하게 되고 철자가 복잡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어려운 단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단어들은 아닌데요. 아주 고차원적인 단어가 굉장히 영어에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 유학생이랄지, 뭐 공무원이랄지, 외교관이랄지, 주재원 같은 경우랄지, 또 교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거기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실수는 사실,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크리티컬한 그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실수가 나왔을 때, 저희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학 유학생으로서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은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발음이 약간 틀리다거나 문맥에 맞아가 안 맞은 경우도 얼른 캐치합니다. 그 본의를. 그런데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영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대하게 되면은 약간만 발음이 틀려도, 액센트가 조금만 틀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자부정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영어의 특성을 좀 공부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메타퍼, 운율할지, 그 다음에 되받아치기, 그 다음에 유피미즘, 이와 같은 다양한 말의 기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